그리고 네 번째, 눈 온 다음날, 눈 온 풍경을 그리는 법을 작가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도 풍경화에서 또 계절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또 특별한 풍경 아닌가요? 왜냐? 하얀색 눈이 오니까. 그럼 이 하얀색이 눈이 온 하얀 풍경은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정말 그림 처음이신 분들 어떻게 채색할지 막막하시잖아요. 아니, 하얀색인데 눈이 하얀색인데 하얀색을 무슨 색으로 칠해야 눈 풍경이 완성되는 걸까? 이거 고민한 분들 계시죠?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배우면은 겨울 풍경, 크리스마스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딱 겨울 계절감 있는 풍경 그릴 때 너무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배우면 평생 가는 그런 유용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깔끔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의 포인트는 하얀색 눈을 그릴 때는 하얀색을 무슨 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을 비우고, 지금 눈이 쌓여서 지붕에 얹어져 있죠. 그래서 지붕이 하얀 건데 이 하얀색 지붕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은 비워주고, 여기 이 하얀색 눈이 얹힌 지붕은 비워주고 바깥쪽에 회색, 이렇게 회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지붕이 그러면 하얘 보이겠죠? 이렇게 배경이 어두워지니까 지붕 자체는 더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그 하얀색 지붕을 남기고서 주변부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늘을 채우고 그 다음에 집의 몸통, 집 부분을 채색해서 채우고, 그럼 벌써 지붕 위에 눈이 소복이 쌓인 것 같은 풍경이 완성되죠. 보여지죠, 그런 풍경이. 여기 주변부도 집 주변에 쌓인 눈도 살짝 그림자, 그늘을 표현해줘서 뭔가 하얀색 땅 위에 그늘진 느낌, 눈이 쌓였다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작가님이 주변부에 뭘 그렸어요?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나무 파트에서 나왔던 침엽수, 뾰족한 나무, 눈 쌓인 나무를 그렸네요. 벌써 활용 잘 되고 있는 나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눈 오는 풍경도 잘 쓸 거고, 이렇게 침엽수도 금방, 겨울 느낌 나는 침엽수도, 눈 쌓인 침엽수도 금방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눈 온 풍경을 그린다? 이것만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작가님이 어떤 실제 자료를 보고 그렸을까? 물론 실제 작가님이 어떤 풍경을 보고 그렸는지는 작가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 관련된 검색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대강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죠. 아, 이런 느낌의 그림을 뭐 찾아서 그렸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사진에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나도 그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상상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진짜 그려지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실력이 점차 향상을 하는 거죠. 제가 핀터레스트로 찾아온 이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것도 눈 쌓인 풍경인데 이렇게 눈 쌓인 풍경이 있고 여기에 그 구덩이가 파이면서 생기는 어둠들, 이거 표현해주면은 눈 쌓인 바닥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도 나무 그리는 방법에서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니까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집에 눈이 쌓인 풍경을 찾아본 건데요. 이것도 여기 보면은 여기도 눈 쌓인 풍경이 있고 지붕에 또 눈이 쌓여 있네요. 여기 작가님이 그리신 거는 지붕 위에 눈이 완전히 덮인 풍경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살짝 어때요? 지붕이 살짝 드러나 있죠? 이런 것들, 여기는 확실히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겠냐? 이 영역은 눈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워놓고
여기 지붕만 채색을 해서 결을 채워주면은 듬성듬성 눈을 비워주고 듬성듬성 결을 채워주면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좋은 사진 자료다. 그래서 사진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작가님이 이렇게 눈 쌓인 침엽수 이거를 그리셨는데 이것도 다른 자료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보니까 딱 나오죠. 이렇게 딱 눈 쌓인 침엽수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만약 이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작가님처럼 지금 실제 사진상으로는 눈이 침엽수에 약간만 쌓였잖아요. 자잔자잔하게. 근데 이런 거는 그림으로 그리기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 강의를 보고서 이 사진 자료로 그림으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 알려준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침엽수를 그리되 대신에 눈이 좀 더 작가님 그림처럼 조금 더 두툼하게 쌓인 것처럼 그렇게 눈덩이를 다 일일이 조금 더 두껍게 의도해서 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두께감 있고 눈이 또 확실하게 쌓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눈 오는 풍경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용하겠다라고 느낀 소재 하나는 비 오는 날 창가의 풍경을 그리는 법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 오는 날도 있잖아요. 뭐 햇볕 좋은 날도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눈 오는 겨울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이 비 오는 날의 풍경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것도 한번 배우면은 비 오는 날에 또 날씨에 맞게 어울리는 그림 잘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그림 보면 어때요? 창문에 물방울 하나하나 다 맺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 진짜 똥손인데, 나 진짜 못 그리는데, 이런 물방울 언제 어느 천년에 나 그려. 이거 그리기 난 힘들겠네. 이거 그리지 말고 난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보고서, 이 물방울 그리는 법을 알려준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리는 걸 알려주지? 하고 궁금해서 이거를 펼쳐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딱 봐도 이거 초보자도 진짜 쉽게 그릴 수 있게 잘 알려주셨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지금 보여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물방울 촉촉하게 다 맺혀있는 물방울 이게 물방울의 개수가 많고 진짜 섬세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물방울 한 개 그리는 방법 배우면은 여기는 수백 개의 물방울들 다 그릴 수 있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물방울 한 개만 그리는 방법만 잘 배워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물방울 하나를 어떻게 그리냐. 이 페이지 보면은 2가지 단계로 크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물방울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붓으로 지금 수채화로 그리는 법을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아이패드 드로잉이든 뭐 유화든 어떤 것이든 같은 방식으로 그려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첫 단계, 여기 물방울의 외곽선, 이 테두리 부분에 테두리 부분을 섬세하게 어디 잘 봅시다. 이 물방울의 테두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선이 여기 뾰족했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강약 조절을 잘 해서 그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외곽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어때요? 여기 테두리의 안쪽을 좀 더 연한 색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외곽선의 완전 안쪽은 살짝 비워주고 중앙에 좀 더 연한 색을 채워준다. 그러면은 물방울 그냥 바로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방울을 그 농도를 진하게 그리냐, 연하게 그리냐, 크게 그리느냐, 작게 그리느냐, 울퉁불퉁하게 그리느냐 이런 다양성에 따라 좀 더 실제 물방울처럼 사실감이 더 느껴지는 풍경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 했는데 생각보다 과정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죠. 이거 같은 방식으로 개수만 여러 가지, 형태만 여러 가지
농도만 여러 가지로 해서 채우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네, 제가 이 책을 소라 작가님이 알려주신 책을 보여드리지만 이걸 보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또 예시로 찾아왔어요. 비 오는 풍경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라고? 그러면은 난 어떤 걸 그려볼 수 있을까 하면서 또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해서 보면서 비 오는 풍경을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맺힌 풍경을 진짜 있구나. 그런데 플러스로 이런 것도 관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맺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네. 근데 아직 이거는 이제 연구해서 더 해볼 수도 있고 아직은 그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실제로 비가 올 때는 맺힌 것도 있지만 굴러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관찰력이 생깁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것도 보면은 이건 약간 흐린 낮의 풍경인가 하면은 이 다음 사진은 밤에 비 오는 풍경이죠. 그러니까 이거 밤에 비 오는 풍경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푸른색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리면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비 오는 풍경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할 수가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풍경화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오늘의 여행 드로잉 김소라 작가님의 이 수채화 풍경화, 말이 수채화 풍경화지, 이 책을 보면은 수채화를 넘어서 다른 풍경화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내가 미술책을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정말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싶으신 분은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 이 책에서 방금 보여드린 것만 해도 나무, 눈 오는 풍경, 비 오는 풍경, 창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소재가 있으면서도 그걸 초보자도 쉽게 빠르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 있으면은 그런 친구한테 이 책 한 권만 선물해줘도 평생 잘 쓸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유용한 책이,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핀터레스트에서 뭐 자료 찾아 그릴 때마다 초보자분들은 이 책을 꺼내서 관련된 그 페이지를 펼쳐서 하나씩 보고 다시 상기하면서 이렇게 그리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봐야 할 그런 책이다. 작가님께서 정말 쉽게 잘 풍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잘 알려주시는 책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또 풍경화 그릴 수 있는,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렸고요. 이 책을 소개로 바탕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초보자 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 또 그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저희의 그림 실력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차근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